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봇 AI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양대 시장의 흐름은 좀 엇갈렸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시장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들만 좀 강했는데 바로 로봇주하고 인공지능 AI 관련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런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같이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와중에 나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상담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의 부재를 로봇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메꿔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8월 9일에 또 짚어주셨던 이 로보스타가 24%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로보스타, 로보로봇, 로보티즈,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로봇 관련주 이름들이 참 거기서 거긴이죠. 근데 그거 외에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주의 이슈는 좀 계속 될 건데 오늘 장중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아마 로봇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로보스타도 그렇고 로보로봇도 그렇고 오늘 아마 로보로봇은 제가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일단 로보스타는 이전에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로봇주들이 힘이 떨어지질 않아요, 잘. 이게 2차 전지가 올해 초서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왔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달라붙더니 먼저 인공지능부터가 먼저 시작이었죠. 2차 전지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의 테마들 흐름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 기준으로 급등했었던 거는 2차 전지 다음으로는 아마도 초전도체가 아니었나. 그래서 초전도체가 난리를 쳤죠. 그러다가 맥신으로 옮겨가다가 중간에 잠깐 양자 컴퓨터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 맥신도 그냥 거쳐가는 것 같아요. 초전도체에서 좀 로봇주로 가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테마 장세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도박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주가가 생각을 해봐요. 막 2만 원, 8천 원짜리였던, 만 원짜리였던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갔습니다. 물론 3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건 있지만,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자, 로보스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로보스타고 지금 로봇 관련주의를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에서 놀았던 애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가가 이제 11만 4천 원, 여기는 이제 10만 5천 원.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0만 원대에 놀았던 애가 150만 원을 가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물론 말이 될 수 있죠. 주식이라는 건 원래 막판에서 저렇게 불꽃 시세, 그러니까 미친 장처럼 막 올라가는. 근데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왜곡 현상을 주면서 이런 움직였던. 그래서 이때 이후에서 많은 개인 투자를 느끼는 게 가는 것만 가는구나. 그래서 도박장의 느낌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얘네들이 주도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박장 뭐 이런 정도의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도주가 2차 전지였구나. 저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만 이때 이후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서 초전도체라는 애들이 급등하는 걸 보고 야, 이것들이 미쳤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박장세로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괜찮은 회사들, 성실하게 실적들 쌓아가는 정말 좋은 회사들 많은데 안 가요. 안 갑니다. 가지 않고 다 뭐만 가요? 이상한 테마주들만 붙었다 하면 그냥 날아다니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로봇주에 붙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지만 이 비정상적인 게 계속되면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유들은 일단은 뭐 계속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9월달, 10월달 계속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있을 13일 날에서도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미국 상원 의회에서 비공개로 뭐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젠슨 왕인가요? 어쨌든 뭐 그 엔비디아 대표하고 그다음에 머스크부터 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CEO들을 불러 모아놓고 뭔가 포럼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계속 이런 이슈들이 국내에서 계속 있을 예정이라 그래서 이 로보스타도 그렇고 자 로보스타 그래서 2차 전지는 과거에 썼던 그런 강세 흐름들은 이제 쉽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지금 최근에 급등했었던 초전도체가 다시 움직일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흐름들의 힘을 이어받아서 IT라는 sek터에서 일단 로봇주가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주가 치고 가고 나서 인공지능도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거기에 지금 의료 AI라는 놈이 또 달라붙어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었던 좀 어감은 좀 그렇지만 미친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도박장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로보스타도 이게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닥에서는 43% 올라갔고 뭐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는 24.7%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서남이라든지 이런 애들 바닥에서 300%, 400% 올라가고 에코프로도 막 바닥에서 올해 기준으로 1,500%지 한 3년 전 저점에서 10,000원에서 올리는 거 따지게 되면 15,000%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 나올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또 두고 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이게 지금 다 그 AI가 접목이 되면서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강세가 하나의 말도 안 되는 그냥 불꽃 테마주들처럼 그러니까 도박장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도박 시세처럼 이런 애들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아마도 이 로보스타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로봇주들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파생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로도 옮겨가겠죠. 그게 뭐 10월 달이 될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IT 섹터로도 분명 옮겨가기는 한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잘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로봇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소통하면서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문자 주셨습니다. LNF 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 LNF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48% 내린 19만 2,3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했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 이제 좀 쉬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더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 LNF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2차 전지가 꺾이거나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주도주는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려면 시장이 꺾여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 길게 보면 추세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는데 이게 꺾여서 일로 떨어지게 되면,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것도 꺾여야 돼요. 이것도 꺾여서 일로 떨어져야지만 죽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 LNF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빠지면은 반등이라는 걸 줍니다. 문제는 이제 요게 27만 원으로 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어느 정도 요 정도 떨어지면 여기 저점에서 한 17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좀 반등은 나오겠는데 27만 원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약으로만 말씀드리면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죽지는 않지만 많이 빠지는 거에 따른 반등에 따른 매매만 좀 노리셔야지 이거를 이전처럼 또다시 크게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걸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흐름들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지금 테마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는 게 얘네들만 갔어요. 일로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도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진짜로 가나 기웃기웃거렸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량들 다 받아갔고 지금도 떨어지면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만 움직였지만 지금은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조선주도 갑니다. 오늘 보니까 뭐 보험주도 가대요. 근데 로봇 관련주 워낙 강하죠. 뭐 로봇주 아니면은 뭐 얘네들 아니어도 움직일 테마주들은 요즘에 만들어지면서 무슨 불 붙듯이 그냥 확 하고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는 이것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거 말고도 로봇이라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실체가 있는, 물론 실적들은 나중에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미래를 보고 얘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대항마 로봇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얘네들은 또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반등 주면은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만 원만 올라오는지만 봐도 좀 좋을 텐데 일단 22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25만 원서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길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있는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비중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샀고 물량도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시가총액이 뭐 작으면은 많이 안 들어왔을 텐데 아마 많이들 갖고 있으실 텐데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LNF는 반등을 준다 싶으면 22만 원 부근에서는 매매를 좀 활발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25만 원 부근까지 반등을 줄지 여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가 7만 100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종가는 0.61% 오른 66,4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7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8월 중순경에 좀 반짝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후에 좀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었을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가져가면 올라올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일단 위치들을 보면
일단 합병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서도 위치들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다시 올리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모으는 모습이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계속 열심히 사서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계속 이렇게 막 쭉쭉쭉 떨어지는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올라갈 때가 되면은 뭐로든 어떤 이슈든 간에 만들어 갖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로 가지고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든 아마 그런 이슈로 같이 엮여가지고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슈를 충분히 담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크게 뭔가가 다시 나올 때까지 잘 갖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중도 적당한데 뭐 빨리 뭐 수익 내야겠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아예 그냥 딱 비만 치료제 딱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길게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8, 9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보유해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7,500원에 15%예요. 네, 67,500원의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네. 0.32% 올랐고요. 63,4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6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원전 테마, 오늘 그래도 전력, 전선, 원전 테마가 조금 움직였는데, 예. 이전에서도 이제 소형 원전, SMR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막 20%씩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그러질 않아요. 예, 글쎄. 예전처럼. 없고 자꾸만 내려가네, 사고부터는. 뭐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예.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예전에서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냥 20%씩 그냥 급등을 하고 상한가도 예, 한두 개 예. 나오고 그랬는데 예. 요즘 들어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예. 테마의 힘이 좀 다른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어디가 강하냐면 의료 AI, 그다음에 예.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신약 치료제 오늘 제약주들이 요즘 들어 계속 강하거든요. 뭐 루닛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흔들렸다고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지금 4월 달서부터 올라간 게요. 지금 500%가 넘어요. 600%가 넘어갔다니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의료 AI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그리고 그것만 강한 게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도 요즘에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전에 정통적으로 강했었던 테마다 하면은 이제 뭐 원전 테마주, 뭐 방산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뭐 태조 이방원 해갖고 뭐 태양광, 요즘에 태양광 태자도 안 보여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갔던 것들이 꼼짝도 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재미가 어.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린 게 크지가 않으니까. 예. 조그만 반등을 주게 되면 좀 종목 교체를 왜냐면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로봇주가요. 그럼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무인화 공장을 뭐 운영한다라는 뭐 얘기들, 그다음에 물류 창고들도 마찬가지고 무인화 공장 이거 10년 안에 아마 사람들 아마 일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택배 활발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뭐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하면 택배 기사님들 막 마주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로봇들이 이제 다 할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정도 진짜 기술이 나왔고요.
그런 기술들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연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이제 상용화될 거냐 이제 요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런 발전들이 점점 커질 거라서 로봇주들이 지금 그런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거라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동안에서는 2차 전지가 2019년도 12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무럭무럭 자랐듯이 로봇주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형 S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미국하고의 그 뭔가 지금 계약이 조금 걸려가지고 그 특허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때 웨스턴 디지털인가 거기에들하고 지금 엮여가지고 혼자선 못하고 소송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좀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쉽게 이게 계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네들도 미래에는 어쨌든 간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워낙 안 움직이니까 잘 움직이는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크게 물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뭐 5%밖에 안 물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5% 정도는 SMR 이슈로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67,000원이든 7만 원이든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에서 굳이 이거를 가지고 고생하기보다는 미래가 창창하게 열려있는 쪽으로 로봇으로 교체를 해보자는 얘기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하세요. 아셨죠?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으로 전환된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로봇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주셨고요. 딥노이드 주셨습니다. 15,85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하는데 오늘 31,1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1.79%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매수가가 15,000원대 부근이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수익 실현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싹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요.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가는 것만 가요. 마치 그 나무에서 양분을 다 빨아가지고 한쪽 가지에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불공평하죠. 다 같이 골고루 양분이 뻗어다 가야 되는데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올해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2차 전지에서 올 상반기에는 2차 전지 뭐 혼자 양분을 다 빨아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뭐 인공지능, 로봇 그러다가 초전도체가 또 나중에 난리를 쳤고 근데 그 흐름이 다시 로봇으로 온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15,800원. 여기에서 지금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이 세력들이 요 놈들이 이 세력들이 일부러 좀 그렇다라는 좀 괘씸한 그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계속 갔느냐? 우리 에코프로에서 봤잖아요. 우리 에코프로 뭐 봤어요? 에코프로에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2만 원대 추천했는데 그때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많이 가갖고 500%, 뭐 600%, 1000% 올라가고 이제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담이 된다는 그 얘기 이후에서 어떻게 됐냐면 올해 연초정부터 갑자기 또 튀더니 10만 원짜리가 이때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에서 1500%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1515배를 가는데 와, 그렇죠? 1, 2, 3, 4, 5, 6개월 만에 15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 로봇주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딥노이드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 시장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뭐 로봇이 된다. 뭐 이 얘기로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계속 로봇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중간에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또 갈 것 같아요. 또 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랬으니까. 2차 전지도 2020년도에서 똑같은 이슈로 똑같은 전망을 내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2020년도, 2025년도에서는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2030년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로봇주들도 똑같이 지금 기사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로봇주들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2만 원을 떨어진다, 10,000원씩 떨어진다.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중간에 조정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3년 동안 올라갔죠.
그럼 그렇게 똑같이 본다라 그러면 이게 조정을 받을지언정 이게 다시 내려올지언정 또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그럼 결국 뭐 10만 원, 20만 원 가겠죠. 왜냐면 미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끊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뭐 로봇 쓸데없다, 뭐 로봇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로봇 이슈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는 아직 이 로봇주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꺾일 때쯤에서 절반을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해서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조정받고 뭐 연말이거든 내년에도 다시 10,000원으로 깨져서 5,000원 내려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에코프로와 같은 과거의 에코프로와 같은 흐름들처럼 계속 우상방으로 이렇게 여기도 꺾였지만 다시 올라갔잖아요. 과거에 2019년도에서도 이렇게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은 2017년도에 최바닥이 7,000원짜리 종목인데 올라갔다가 2년 조정받았지만 또 올라가듯이 로봇주들도 당분간은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기대감 다음에서가 문제입니다. 만약 2년, 3년이 지나게 되고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게 되고 뭔가가 실적이 잡히게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실적을 열어봐야죠.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적이 나온 애들은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올라갈 텐데 뭐 지금에서 뭐 실적을 보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대감만으로도 딥노이드는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가면 한 4, 5만 원까지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계속해서 들고 가 볼만하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이니까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지 잘 모르겠다. 주도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레몬 주셨습니다. 5,340원, 25% 비중이다라고 하는데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뭐 나노 관련한 사업도 하고 전자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종가는 2.58% 내린 3,59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340원에 매수를 했으면 현재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최근에 맥신인가 초전도체인가 하여튼 무슨 소재로 해가지고 한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서는 2차 전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마 급등했던 거는 이게 맥신 관련주로 움직였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테마가 로봇주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료기기,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런 애들 위주로만 초강세고. 나머지들은 약간 들러리 느낌이에요. 요소수 관련주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움직이다가 또 소강 상태고 그래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테마가 그동안에 안 나왔을 때서는 계속 뭐 테마가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쉽게 꺾이질 않죠. 두산도 지금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으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에서 확실하게 바뀌는 흐름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제약주도 결국은 처음에 움직일 때는 인공지능 AI. 그래서 AI로 뭐 이제 신약도 개발을 하고 이런 이슈로 파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테마들이 있을 때에서는 다른 섹터들이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애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힘을 좀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패턴만 보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또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또 급등을 하고 하면서 금방금방 수익을 주는 재밌는 패턴이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난잡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생긴 패턴들에서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 섹터가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로봇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내년 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돼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로 계속 왜냐면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슈를 강조를 해서 로봇주를 급등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가 3분기에서 마이크론이 흑자로 변할 거고 하이닉스는 4분기에 변할 거고 이 얘기 기사가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로봇들이 많이 움직이고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되면 결국은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반도체가 움직이면 미국도 반도체가 굉장히 반도체의 또 큰 섹터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하나의 큰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을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잘 되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주도주가 없을 때 잘 움직이는데 지금 이쪽 애들은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매수 가격까지 딱 올라올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강세를 기대하는 건 어렵고요. 박스권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또 내려올 때 매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가 계속 강하거나 아니면 의료 AI라든지 이쪽 애들이 계속 강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순환매가 또 반도체로 또 돌면 미국의 또 ARM 상장 이슈 때문에 또 반도체가 갑자기 또 얘네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FOMC도 있죠.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든지 내년에 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 미국의 또 기술주가 움직여 버리게 되면 이런 애들이 좀 힘을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주도주가 꺾이거나 시장의 흐름들이 박스권을 타게 되면 계속 레몬은 매매를 해줘 좋다.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주도주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주도주의 흐름은 뭐 정확하게 로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올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그 흐름이 로봇주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의료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은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뭐 주식이 계속 그쪽이 강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쪽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이 날 때 빨리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서 주도주를 찾고 그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 상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T요. 네, AT. AP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4,000원 정도. 24,000원? 24,000원 가까워요. 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한 70%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비중이 70%를 좀 넘어서고 있고 2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종목명이 예스티가 맞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스티 오늘 종가 살펴볼 텐데 종가가 15,850원이고 23%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덜컥 좀 겁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24,000원에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어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아침마다 아침 방송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예스티- 저 ST를요. 네. 26,600원인가? 그때까지 올라갔었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랬는데, 예?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안 팔았어요. 팔아야지 하다가 놓쳤어요, 그냥.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구자가 두 쪽인데요. 네. 한쪽은 18,000원 정도에 샀고 한쪽은 지금 이거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21,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서 24,000원. 그럼 먼저 하나는 아까 18,000원대. 18,000.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엄청 비싸게 샀다는 얘기네요. 단가를 낮춘 게 24,000원이면?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얼마 정도 중요한 자꾸 거는 흐르길래 일단은 자꾸 흐르길래 제가 이쪽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며칠 산 지가 며칠 그러니까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거 지금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도 안 팔고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요. 올라갔잖아요. 지금 바닥에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볼게요. 이거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인데 네. 올 1월 달서부터 280%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근데 특별히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오늘 근데 여기 거래가 실린 게 이게 좀 꺼름직한데 원래 이렇게 떨어질 때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많이 실려서 떨어지면 누군가가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오늘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했네요. 네. 근데 개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늘 이거를 물량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일단은 18,000원대에서 2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비중을 확 줄여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사이에 올라오면요? 네,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까지만 올라와도 다행인 거예요. 만약 안 올라오고 더 떨어지면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에서 280%나 올라온 종목이라 조정을 근데 이게 받으면 이게 무슨 특허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글쎄요, 안 좋은 거겠죠? 특허 소송이 걸려 있고. 안 좋으면 왜 들고 있었죠? 수익이 났으면 특허 그때는 소송.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뉴스에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예. 아마 아니, 세력들은 그 뉴스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세력이 다 빠져나갔나요, 지금? 한 방에 못 팔아요. 그 얼마까지 빠질까요, 이게?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특허 침해 근거 없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별로 그러니까 뭔가 경쟁사에서 특허를 걸었는데 아니다. 그 특허 침해 우리 근거 없다 해갖고 약간 이렇게 급락할 이유는 없었던 거잖아요. 뉴스만 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확 하고 빠진 거 보니까 일단 내일 좀 들어는 주겠죠. 들어줄 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빨리 올라가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계속 지질구레하게 막 움직이고 살살살 밀리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비중을 확 줄여놨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좀 더 싸게 공략을 하세요. 왜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수익도 안 챙기고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가를 18,000원대가 아니고 한 12,000원대나 그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 2만 원 근처로 올라오면 비중을 확 줄이는 게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전략을 이렇게 선생님은 얼마 말씀드릴게요. 정도 빠질까요? 많이 빠지면 10,000원까지도 빠지겠죠? 10,000원까지요? 네, 그래서 2만 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왜 안 팔았냐면 한 1, 2년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그 마음이라면 가져가면 되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거 10,000원까지 지금- 밀려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거면 10,000원까지 네. 내려올 거 생각을 하고 마음을 흔들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근데 2만 원으로 반등 줄 때 차라리 팔았다가 다시 떨어질 때 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단가가 높은데. 마음 또 그러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와도 될까요? 10,000원에 떨어지면 다시 또 많이 사가지고. 그런 생각이면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뒤에 분이 기다리고 하시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는 마음이라면 10,000원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가져가다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면 한 2만 원대에서 다시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더 많이 밀려난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컴퍼니 네, 미래컴퍼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에 30%.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네, 비중 30%, 매수가는 5만 원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6% 이상 올랐고요. 44,2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 6% 이상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미래 컴퍼니를 5만 원대 사셨으면은 아마 최근에 가장 비싼 자리였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슈로 이거를 사시게 됐을까요? 5만 6천 원 갈 때 팔라 했더니 어쩌다 보니까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려갔는데 그때 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야, 로봇 수술. 그렇죠. 로봇. 이게 최근에 이제 로봇 이슈가 반도체도 있죠. 있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뭐 2차 전지도 이슈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있고. 예. 일단 이슈는 참 많은 종목인데 움직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로봇주들이 그냥 뭐 로봇주다 그러면 다 움직이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차트를 보면은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로봇주로 엮여 있으니까 저는 5만 원 갈 것 같거든요. 5만 6천 원 갈 때 팔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5만 원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행히도 기관들이 요즘에 좀 사더라고요, 이거를. 기관들이 사고 그다음에 로봇주에 얘가 엮여 있어요. 뭐 이거 로봇주로 아시고 사셨다고 하니까 이게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로 얘가 엮여 있길래 저도 이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로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걸로 움직였다고 하니까 뭐 내용은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지만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주다 그러면은 다 한번 시세를 한 번 더 주는데 그래서 5만 원 이상으로 한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니고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뜬 상태니까 5만 한 6천 원대 그 근방으로 오면은 비중을 확 줄였다가 왜냐면 요즘에 또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 관련주 있는 애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씩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쯤에서 절반을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가를 기존에 5만 원이었잖아요. 한 4만 원 근처에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그 좀 더 싸게 사면 더 큰 수익 나니까. 5만 6천 원을 팔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빠졌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번에는 5만 6천에 파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만 6천 원 가갔어요? 인공지능 관련주 요즘에 심상치가 않아요. 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5만 6천 원 근처, 그러니까 딱 5만 6천 원에 팔아야 지금 못 팔 수 있으니까 5만 5천 원 뭐 이런 데 근처에 오면 다 팔진 않아도 돼요. 절반만. 왜냐? 로봇 관련주 요즘엔 잘 움직이니까.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 고점을 뚫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많이 좀 갈 것 같은데. 내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내일 무조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마음 급하게 잡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5만 5천 원, 5만 6천 원 가면 절반만 팔아주시면 되죠. 예. 꼭 내일 당장 팔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준다 싶으면 5만 5천 원 부근부터는 대폭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있는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TKG 휴겜스요. 네, TKG 휴캠스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500원에 50%요. 네, 매수가가 22,500원에 50%, 오늘 1.37% 밀려나면서 21,600원인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를 크게 이탈한 건 아닌데 5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TKG 휴캠스 최근에 사신 거죠? 네, 금요일이요. 금요일 혹시 요소수 이슈 때문에 사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요소수 관련주들이 그날 금요일 날 움직이고 다 떨어졌죠? 네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를 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위치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슈가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을 좀 골탕 먹이로 떨어뜨렸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이슈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요소수 문제 없다 하지만 네. 뭐 가격은 다 올라갔더라고 요소수 가격이. 네네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게 또 갑자기 또 대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재기하고 있는 흐름들도 잡히고 있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게 들어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차트가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많이 사다가 물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들어주게 되면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산자마자 네. 떨어지니까. 네네. 그러면은 수익에서만 팔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더 갖고 있다가 이게 요소수 이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냐면은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들이 그거를 넣지 않으면은 이게 속도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디젤차 뭐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이 뭐 지하철 타는 되지만 그 물류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일하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또 되면은 한번 튀어 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22,500원에서 팔면은 그래도 수익이 아니고 이게 손실이에요. 왜냐면은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23,000원 정도서부터는 분할 매도하세요. 오긴 올까요? 조만간? 조만간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다 물렸어요. 아. 지금 보면 5월달, 6월달 보면 여기 위에 보면은 개인들은 최근에 요소수 이슈 때문에 따라 들어왔다 물렸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원래서부터 좀 갖고 있던 물량이 있어요. 얘들이 여기서 물량을 좀 샀다가 네. 요소수 이슈에 조금 얘네들이 팔았는데 아직 물량을 다 정리를 못했으니까 아마 다시 네. 요소수 이슈가 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높은 위치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 전문가님 제가 굉장한 소식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몰아치기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 별게 아니고요.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확 막 다 따라서 움직이는 이건 지금 로봇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계속 나오죠. 2차 전지 올 초부터 나왔었고 중간에 인공지능, 뭐 지금은 의료기기, AI 이제 이런 흐름들 얼마 전에는 뭐 초전대처럼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 장세에서 지수가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종목들이 몰아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오후 1시인데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 지수가 조금 더 CPI 지수 이후에서 FOMC 또 끝나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쌍봉으로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말장과 내년에 미국 대선 때 미국 시장 올라가겠죠? 떨어지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했는데 전쟁 안 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내년 미국 대선 되게 되면 미국에서 뭔가 이슈가 되면서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이슈가 돼서 올라갈 텐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종목들이 가긴 가잖아요. 로봇주만 가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또 하나의 또 흐름이고 테마니까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강연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반기 전략 좀 탄탄하게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연을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강연의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장 이야기 장중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나오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F 반등 시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다리면 수익 전환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죠. 보유 전략 들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정기술 원전주 탄력이 약화가 됐다라고 했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